자, 5강 어조편. 자, 거기 보니까 영탄적 어조, 담담한 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담담한 어조, 어조의 변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칠판 한번 볼게. 거기 지금 그렇지? 자, 영탄과 담담 어조. 자, 우리 영탄적 어조와 담담한 어조 우리가 볼 때, 자, 저 어조는 이 영탄적과 담담한 어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을 드러내다요. 자, 그래서 영탄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요. 자, 얘는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담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감정 절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 우리는 이제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감탄사나, 자, 그 다음에 감정시어, 자, 그리고 도노법, 그 다음에 감탄형언.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 보통 이제 영탄적 어조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는, 자, 몇 가지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의문형이 있고요. 자, 평서형이 있습니다. 자, 의문형 같은 경우는 모모리아, 모모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서리법은 우리가 이제 영탄적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평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모모구나, 그다음에 모모리라.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감정절제 같은 경우는, 자, 담담한 어조는 이 감정절제는 보통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걸 둘이 같이 묻진 않아요. 같이 묻지 않고, 보통 이 담담한 어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찰과 관련된 시에서, 자, 많이 나온다. 그렇지? 특히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자, 관조적인, 이렇게 할게요. 성찰에서 관조로 가자. 성찰, 자, 그리고 여기서 관조. 자, 이렇게 갈게요. 관조는 이제 대상을, 자,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특히 이 어조에서는 말투, 즉 태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 봐봐. 영탄적 어조는 손모가지 보세요. 밑줄 쳐.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강하게 선명하게 밑줄 잡아. 그러니까 직접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담한 어조. 자, 감정에다 X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 쳐.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 자, 설명 1. 자, 어조는 쉽게 말하자면, 자, 시의 말투. 자, 시의 말투 밑줄 쳐봐. 자, 사람마다 말투가 모두 다른데 그 말투만을 듣고도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어조는 시의 밑줄 쳐. 분위기와 주제 밑줄. 자,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설명 2 볼게요. 자, 정서의 표출 여부 밑줄. 자, 오른쪽 끝에 보니까, 자, 영탄적 어조, 앞에 밑줄 쳐.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영탄적 어조 밑줄 쳐. 감정을, 자, 숨긴 경우 담담한 어조, 관조적 어조. 그래서 보통 여기서 효과가 감정 절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감정 절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야? 감정 이입이겠지. 그렇지? 자, 영탄적 어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 도다, 여, 내, 구려, 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작품의 어조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자, 종결형 어미예요. 종결형 어미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도 명령 어미 사용하면 명령적 어조 동그라미, 청후형 어미를 사용하면 설득적 어조 동그라미, 평소형 어미를 사용하면 단호한 어조 동그라미. 그렇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태도로, 자, 이어져 간다. 자, 밑에 이제 얘가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 애상적 어조는, 자, 슬픈 느낌이고요. 냉소적 어조는 대상을 쌀쌀하게 비웃는 듯한 어조. 명령적 어조는 명령하듯이, 자, 말하는 어조고요.
단호한 어조는 딱 잘라 말하는 듯한 어조. 자, 그리고 이제 친근한 어조는 거부감 없이 친하게 그런 어울리는 어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보자. 자, 황동규의 조그만 사랑 노래. 자, 시작. 알았어? 자,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은 2번. 냉소죠. 냉소가 뭐야? 차갑게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자가 있으면 아이고. 자, 화자가 있는데 자, 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화자, 자,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판, 풍자, 냉소. 자, 그래서 이 냉소는 비웃다 이런 뜻인데요. 비웃다 플러스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걸 뭐라고 하죠? 자조. 그렇지. 이 대상이 마이너스 1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 내리면 잘 판단. 이거 한번 시험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어제를 동요맨 편지를 받았다. 어제 세모잡아, 동요맨 세모잡아. 자, 거기다가 오른쪽에 추상의 구체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어제를 동요맨 쓰니까, 그치? 늘 그대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별입니다. 그죠? 그대 동그라미 잡고요. 자, 사라졌어요. 세모 잡고요. 또 오른쪽도 사라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실감, 그럼 맞는 표현이야. 그치? 의외로 사라진다, 잃어버렸다, 그럼 상실감이야. 사라졌다, 잃어버렸다, 그럼 상실감. 자,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박혀 서 있어요. 요 물결 잡고요. 자,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게 영탄이죠. 그치? 자,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자, 추위 세모 잡고요. 밑에 금들이 보입니다. 자, 깨어진 금들 세모 잡고요. 눈이 내리고요. 이 눈이 어디에 내려앉지 못해요. 시의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태도 주목해야지. 내려앉지 못하는 거니까 우린 뭐라고 잡아줘? 방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자, 눈 네모 잡으세요. 눈이 내려앉지 못하잖아. 내가 지금 이별해서 내려앉지 못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일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질문 던질게요. 왜 극복의지 있니 없니? 없어요. 이유는? 계속 부정. 아니. 이별시잖아. 어? 이별시켰어요? 아니, 이별시인데 극복의지가 없어. 왜? 제외 확신이. 그렇지. 내가 묻는 게 그거야. 알겠지? 그렇게 판단 내리자. 자, 5강의 형식편. 자, 수사법. 자, 거기 보시면 대비와 병치를 볼 거예요. 대비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우리 진도 진짜 잘 나간다. 엄청 빠른데? 자, 대비란, 자, 두 가지의 차이 밑줄 잡아. 밝히기 위해 서로 맞대어 자,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치란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 곳에 나란히 두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설명 1. 자, 대비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차이점을 크게 부각할, 밑줄 쳐. 대비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차이점. 크게 부각할 수 있고, 밑줄 쳐. 대조도 대비와 유사한 의미, 이거 밑줄 칩니다. 대조도 대비와 자, 유사한 의미, 밑줄 잡고요. 대조는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된다는 뜻이고, 대조와 대비는 차이가 있지만 수능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전에는 구분했어요. 그래서 의미에서까지의 차이면 대조고요. 그러지 않으면 대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아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볼 때 그래서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고3들도 지금 얘기해보면 이제 독서는 잡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문학이 아직도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합쳐서 구분하지 않으니까 애들은 더 헷갈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자꾸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죠, 범주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라기보단, 약간 추상적으로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합쳐지니까.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 2 볼게요. 대비는 크게, 자, 감각 동그라미, 의미 동그라미, 색채 동그라미, 명암 동그라미, 차가움과 뜨거움 동그라미, 자연과 인간 동그라미, 자, 긍정 부정 동그라미. 자, 다 동그라미. 왔어. 고생했어. 자, 요거 볼게요.